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구글 앱스 스크립트의 이제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를 우리가 복습을 하자면, 이제 구글 앱스 스크립트에서는 총 두 개의 스크립트가 이제 존재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컨테이너 바운드 스크립트라고 합니다. 컨테이너 바운드 이 스크립트가 존재합니다. 이거는 이 스크립트는 뭐냐? 저희들이 구글 드라이브 통해서 이 독립적으로 스크립트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 구글의 여러 가지 이제 워크스페이스, 구글 스프레드시트, 구글 폼즈 등의 이러한 이제 플랫폼을 활용을 해서 저희들이 스크립트를 만들어 가는 걸 이제 컨테이너 바운드 스크립트라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스탠드 얼론 스크립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탠드 얼론 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구글 드라이브에서 우클릭한 후 구글 앱 스크립트를 활용을 하면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간에 이제 컨테이너 바운드 스크립트를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구글 앱 스크립트 데이터 타입이 있을 텐데요. 데이터 타입은 이제 프로그래밍의 기본이지만 타입은 데이터 타입은 이제 프로그래밍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를 제대로 이해하면 이제 코드에 대한 이해 및 작성이 편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제 에러도 줄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겠죠. 그러면 이제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데이터 타입. 데이터 타입은 이 데이터를 분류하는 종류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들께서 예를 들어서 이러한 이제 어떠한 숫자 1, 2, 3이라는 숫자끼리 이제 연산을 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문자가 있었을 때 이제 문자열은 이 숫자와 같이 계산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자바스크립트와 비슷한 이제 스크립트에서는 숫자, 문자열, 배열, 객체 등 다양한 데이터 타입을 제공을 하는데요. 우선 데이터 타입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데이터 타입, 이 종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타입의 종류는 우선 이제 넘버가 있겠네요. 넘버가 있겠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어떠한 정수값이나 소수값을 데이터 타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200, 뭐 아니면 소수점 11.8 등이 이제 이러한 이제 넘버 넘버에 해당되는 이제 수치 타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논리 타입이라고, 저희들이 불리언이라고 볼 수 있겠죠. 불리언이라고 부를 수 있겠고, 이런 거는 뭐 어떠한 true나 혹은 false를 나타내는 그런 값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true나 false를 이제 생산을 해준다고 이제 예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들 보통 많이 쓰는 게 이제 문자열 타입이죠. 문자열 타입이라서 스트링이 있습니다. 스트링이 있는데요. 문자열 타입이고, 저희들이 이 문자열 흔히 아는 문자열 타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떠한 저희들이 구글 앱스 스크립트라는 이제 문자열 등을 이제 영어나 한글로 생산을 할 수 있겠죠. 다음에 이제 널이라고 있는데요. 이 널은 이 값이 없음을 뜻합니다. 값이 없음을 나타내는 뜻하고요.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형식을 봤을 때 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데이터 타입, 뭐 설명, 정의, 애시라고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undefined는요, 정의되지 않을 뜻입니다. 그래서 undefined 나오겠죠. undefined.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들이 흔히 많이 하는 이제 변수 대신에 이제 저희들이 배열이나 객체를 이용을 해서 여러 데이터를 쉽게 집어넣을 수 있는데요. 배열과
배열은 이제 어레이라고 해서 여러 값을 인덱스 형태로 묶은 이 데이터의 집합입니다. 집합. 그래서 보통 이제 중괄호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중괄호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중괄호에서 어떤 요소를 여기다 집어넣어 주는데 2, 4, 6 이런 형식으로 저희들이 분류를 해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오브젝트라고 해서 가장 큰 데이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속성을 객체, 객체로 볼 수 있겠는데요. 속성을 가졌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예를 들어서 여기 같은 경우 대괄호를 위해서 array 배열에서 사용을 했다면 객체 타입 같은 경우에는요. 뭐 예를 들어서 이름, 성광, 다음에 끼, name이라고 하겠습니다. name, 성광, 다음 이제 hobby, soccer라고 하시고 이걸 이제 중괄호로 묶어주시면 우리들이 이 데이터 타입의 총 개수를 살펴볼 수 있겠죠. 총 크게 7가지 살펴볼 수 있겠네요. 7가지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 타입을 여러분들께서 어떤 걸 통해서 알 수 있느냐? 타입 오브 연산자라는 걸 활용해서 알 수 있습니다. 타입 오브 연산자라는 걸 통해서 저희들이 이러한 데이터 타입을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자바 앱스 스크립트에서는 타입 오브 연산자를 쉽게 사용을 해서 이 코드가 어떤 코드인지 저희들이 이제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로고.log라고 하고 제가 타입 오브라고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타입 오브라고 입력을 해 보고 예를 들어서 뭐 345, 245라고 입력을 해 볼게요. 그다음 또한 똑같이 이제 로고 이걸 좀 많이 사용해야 될 것 같네요. 네.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좀 많이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아서 타입 오브라고 하겠습니다. 타입 오브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안녕 라고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다음 타입 오브 타입 오브라고 하고 다음에 true라고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true라고 입력을 해보면 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값이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타입 오브 다음에 예를 들어서 undefined 다음에 타입 오브 null 타입 오브 예를 들어서 1, 2, 3 타입 오브 가 제가 말했던 걸 가지고 와보도록 해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로고를 통해서 한번 출력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넣어줘야 되는데 세미콜론을 한 문장씩 끝날 때마다 넣어주시면 더 저희들이 파악하기가 구별하기가 쉽겠죠. 실행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실행 시간이 조금 걸리네요. 여기 제가 문자열의 양옆에 그 쌍따옴표를 넣어야겠죠. 네. 보시면 알겠지만 타입 오브를 썼을 때 저희들이 이제 숫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넘버 다음에 문자열 같은 경우에는 스트링 true 같은 경우에 true나 false 같은 경우에는 이제 boolean 그다음에 undefined 정해지지 않은 undefined 근데 널과 배열과 객체는 오브젝트로 나오죠. 보시면 알겠지만 배열 타입도 이제 여러분들이 크게 보시면 배열 타입도 크게 보시면 객체에 속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열이라는 저희들이 어떠한 인덱스를 키로 하는 이 데이터 집합은 이제 이러한 객체 큰 이제 저희들이 데이터 타입의 이제 종류를 나눠보면 이 객체에 속한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객체를 뜻하는 오브젝트로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